네, 안녕하세요. 역학적 시스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물체의 중력이 작용했을 때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 그런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중력이 어떠한 힘이냐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를 쫘르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력이에요. 자, 일단 중력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중력이라고 하는 건 예전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중력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했던 힘이 존재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그 물체는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고유한 양인 질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더라.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예전에 정의를 했었어요. 뉴턴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이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이제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중력을 물체와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유인력이라는 단어 이제 지워주시고 그냥 통칭 중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의를 하시면 질량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들은 그냥 무시하도록 할게요. 물체는 당연히 질량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력보다 이 단원에선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력이라는 개념 있죠? 그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구의 중력 이라고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물체들은 그로 인하여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 이 단원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구의 중력도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끌어당기는 힘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쵸?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인력을 지구의 중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힘도 기호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력, 력자로 끝났죠? 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기호로 뭐로 표현을 하냐면 F, 포스의 F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면 물체에다가 F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중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F에다 뭐 중자를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력이 물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중력이 작용할 때 얼마만큼의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느냐 또는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중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구 같은 경우는 물체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우리 발 밑에 존재하는 게 바로 지구거든요. 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라고 친다면 지구의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지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게 될 거냐면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아래가 1번도 아래고 2번도 아래고 3번도 아래거든요. 이때 중력의 방향은 어딜까? 그쵸? 2번 방향. 요게 바로 중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이게 중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직 아래 방향 또는 수직 아래 방향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랫방향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연직 아래 방향을 쭉 연장하면 어디랑 만나냐면 지구의 중심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중심 방향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력 방향은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항상 연직 아래 방향 또는 그냥 아래 방향이라고 하셔도 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래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구하는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16세 때 중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많이들 외우고 오셨더라고요. 일단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물체의 무게를 구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력은 곧 무게를 구하는 것과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게를 구하는 건 다 아시더라고. 질량에다가 이 숫자를 곱한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무슨 숫자를 곱해요? 그죠. 9.8을 곱한다 라고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9.8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무게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그걸 우리는 질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질량에다가 9.8 대신에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걸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력 가속도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라고 써있다. 이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가속도야.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인데 뭐에 의한 속도 변화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한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그 힘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력이 작용할 때의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중력이 작용할 때의 속도 변화의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이 바로 얼마라는 거야? 그저 9.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할게요. 중력 가속도는 뭐냐면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 이걸 중력가속도라고 정의하고요. 이 중력가속도는 우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냐면 9.8이고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기 때문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속도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력이란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얼만큼씩 생긴다는 소리냐면 1초당 9.8m/s씩 속도가 변합니다 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가 9.8이구나, 이젠 중력 가속도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력을 구하는 공식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배웠으니 이것도 기호화하여 좀 더 쉽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중력은 기호, 힘의 일종이니까 F를 쓰도록 할게요. 그냥 중자를 쓰면 중력이라는 소리고요. 그냥 F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 같은 경우는 기호로 뭐 쓸 거냐면 매스의 M을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기호는 소문자 작은 g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 구하는 공식 F는 mg, F는 mg라고 외우고 계시면 뭐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F는 mg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중력을 정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수업 시간에는 중력에 의한 영향을 맨 마지막에 했었어요. 근데 그냥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중력에 의한 현상 또는 중력에 의한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보면 중력에 의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래에 있는 지구가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류 현상이 있어요. 물론 대류라는 건 직접적으로 중력만 있어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대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와 뭐 따뜻한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둘 사이에는 이제 밀도 차이가 생겨요. 이 밀도 차이가 왜 생기냐면 바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무겁다고 말하냐면 찬 공기가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잖아. 그럼 무거운 게 아래 있고 가벼운 게 위에 있으니까 안정적이야, 매우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 공기가 역정돼서 아래쪽에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있고 위쪽에 무거운 찬 공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좀 아래에 가볍고 위가 무거우니까 불안정적이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공기들은 뭐 하려고 하냐면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순환 현상, 대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 대류 현상이 중력에 의해서 밀도 차이가 생기고, 또는 가벼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시 가벼운 공기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이런 역할도 중력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도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물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 전에 대기가 존재한다. 요거 먼저 쓸게요. 대기, 공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러면 공기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기체마저도 끌어당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주변, 우린 지표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표면에 공기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물의 순환 볼게요.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뭐 바다나 이런 데에서 물이 증발을 합니다. 그럼 물의 증발에 의하여 대기 중에서는 구름이 형성되게 되고요. 이 구름 속에서 뭐 이제 수증기가 점점 묵직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뭐가 내려요? 그쵸,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증발이 일어나면 이런 짓이 반복이 됩니다. 이거 물의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단원 지구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여기선 그냥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게요. 이 물의 순환도 역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뭐 눈이나 비가 내린다거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짓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순환과 관련하여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순환도 있거든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처음에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을 해줘요. 피를 뿜어줄 때 어디로 뿜어주냐면 머리 쪽으로 뿜어줘요. 그래서 머리로 피가 한바탕 올라간 다음에 중력에 의하여 다리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장에서 쫙쫙 끌어올려주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머리 쪽으로 펌프질을 하는 그런 순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중력에 의한 현상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굴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단어 뜻만 알려드릴게요. 굴지성이라고 하는 건 땅 쪽으로 꺾이는 현상, 이걸 굴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계속 뭐 땅속으로 자란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중력에 의한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새의 뼈, 조류의 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을 거스르며 이렇게 떠서 날아다니는 그런 짓, 그런 행동, 어쨌든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의 뼈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봤더니 속이 텅 비어 있었다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뼈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중력이 크게 작용해서 이렇게 높이 난다거나 이런 게 힘들었겠죠. 그럼 6가지가 맞아요? 수업 시간에 6가지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중력에 의한 현상이구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단원에서는 중력에 의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번 단원의 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갑시다. 자, 먼저 자유낙하 운동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낙하 운동, 떨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자유낙하 운동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공기와의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의 영향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오로지 떨어지기만 하겠다라는 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수업 시간에도 예로 들었었는데요. 번지 점프, 이렇게 사람이 여기 받침대에 서 있다가 폴짝하고 뛰어내리는 요걸 우리가 번지점프라고 부르잖아요. 이 번지점프는 자유낙하 운동일까 아닐까?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칠 때, 그쵸, 이건 자유낙하 운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려면 어떤 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냐면 얘가 이 받침대 위에 서 있는데 이 받침대가 숑 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가 훅 하고 떨어지겠지? 이런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뭐 공기 저항도 없고 주변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때 그냥 순수하게 떨어지기만 하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아래로 밀어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뭐 아래로 던진 것도 아니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그쵸? 이 사람에게는 또는 어떤 물체에게는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 그쵸,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으로 인해 떨어지는 운동, 이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떠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지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면 위에 어느 정도 떠서 물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이 바로 지면이에요. 그리고 이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하냐면 질량이 존재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질량을 m만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물체는 내가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상태였냐면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놓을게요.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낙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할 거냐면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겠네. 운동 방향은 아래예요. 근데 이 물체가 왜 떨어졌냐면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힘이 작용을 했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 중력을 이 물체에 표현을 해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중력의 방향은 언제나 항상 늘 어느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쵸? 아랫방향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방향을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힘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했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같이 힘이 작용했다, 뒤에서 밀어줬다 라고 할 때 이 물체가 뭐 한다고 했냐면 속력이 변했다, 속력이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 상황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 물체는 결과적으로 뭘 하게 될까? 그쵸,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일단 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아랫방향이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의 방향도 역시 아랫방향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으므로 두 번째, 이 물체는 당연히 뭐가 변하게 될 거냐면 그냥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속도가 변화할 거예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속도가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힘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면 힘이 운동 방향과 동일하게 작용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하는 건 속도 증가와 속도 감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므로 속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 힘이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알 수 있어야 돼. 일단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야. 근데 이 중력은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아까 F는 mg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이 중력 값이 어떠한 양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중력은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일정할까요? 그죠? 중력 값은 일정할 거예요. 왜냐면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값은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초당 9.8씩 변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정해진 값이에요. 그렇다면 중력 값은 뭐에 따라 변하냐면 질량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두 개로 산산조각이 난다거나 세 조각이 난다거나 이런 짓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중력 값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힘이 작용할 건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는 속도 변화가 생길 건데 이 속도 변화가 결국에 일정하게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다 왔어요. 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속도 변화도 일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때 속도 변화를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속도라고 얘기했네. 그럼 결국 가속도가 일정하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치, 등가속도라고 부른다고요. 결국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할 거냐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라고도 얘기했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한 것만 파악을 했다면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만큼씩 증가한다고 그것까지 파악하셔야죠.
얼만큼씩 증가할 거냐면 중력이 작용할 때의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만큼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중력 가속도를 g로 표현했었고요. 중력 가속도 값은 9.8 m/s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1초당 9.8 m/s씩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그런데 정지해 있었어요. 이따 다시 그릴게요. 정지해 있었으니까 처음에 0m/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초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속력이 얼마 되는 거야? 그죠? 9.8씩 증가해야 되니까 9.8 m/s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초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속력이 얼마 되냐면 또 9.8 더해야 되니까 19.6 m/s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초만큼이 지나면 여기에 9.8만큼 더하니까 29.4였나? 네, 그만큼씩 증가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이해를 하셨다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평으로 던져졌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서 어떤 물체를 가지고 바로 앞으로 그냥 나란하게 물체를 한번 던져보면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정도는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수평으로 던져진다라고 했으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가로 방향으로 던져진 이 물체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물체는 이렇게 포물선,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떨어진다는 거 모두 다 눈으로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포물선 운동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평면 운동 또는 2차원 운동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직선 위에서 물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운동을 1차원 운동이라고 부른다면, 얘처럼 곡선 운동, 이렇게 앞으로도 나아가면서 아래쪽으로도 움직이는 얘는 두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2차원에서 운동한다 그래서 평면 운동, 2차원 운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성분만 파악했으면 됐던 반면, 이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 아래로 떨어질 때는 어떠한 운동을 했느냐, 이 두 운동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평 방향과 아래로 떨어지는 이 수직 방향에서 각각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할 거냐면 질량이 m만큼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수평으로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수평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상상할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1m/s로 던졌어요. 2m/s로 던졌어요. 모두 다 뭐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얼마만큼의 숫자를 붙여주지 않고 x m/s만큼의 빠르기로 던져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앞으로도 나아가기도 하고 아래로도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 가로 방향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평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최종적으로 나는 분명 앞으로 던졌는데 얘는 아래로 떨어질 거거든. 최종 종착지가 바닥면입니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도 떨어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아래 방향을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에서 각각 어떠한 운동을 하느냐 각각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자고요. 먼저 수평 방향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던졌어요. 던지고 나서 첫 번째로 체크할 일은 뭐냐면 이 물체의 수평 방향에선 힘이 작용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걸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럼 내 손에서 물체가 던져지고 난 후부터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이 물체는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허공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물체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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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러는 동안에 내가 앞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밀어줬나요? 그쵸, 그러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처음에 던지기만 했어. 그리고 이제 던지고 땡이에요. 그리고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운동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하는 내내 내 손에서는 밀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는 스스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던진 걸 빼고 그 다음에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구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나머지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 모두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는 뭐든지 간에 변하면 돼요, 안 돼요? 그쵸? 아무것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변하면 안 되냐면 속력이 변하면 안 돼요. 속력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속력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향도 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방향도 역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속력이 일정하다 두 글자로 등속이라고 표현했었고, 방향이 일정하다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앞으로만 나아가는 운동. 결과적으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속력이 전혀 변하지 않는, 방향도 변하지 않는 그냥 앞으로만 나아가는 운동을 했구나, 등속 직선 운동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평 방향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이것만 하시면 수평 방향의 운동은 그냥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여기에서 속력 변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속도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수평 방향에서는 속력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속도를 네 글자로 속력 변화 또는 속도 변화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가속도 값은 얼마일까? 맞아요. 가속도는 0이다 또는 가속도가 없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수평 방향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를 더 체크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는 가로축이 뭐냐면 가로축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세로축에다가 시간에 따른 속력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어요.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등속,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내가 1m/s로 던졌으면 얘는 계속적으로 1m/s로만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1초일 때도 5초일 때도 100초, 200초일 때도 언제나 항상 늘 떨어져, 얘가 운동을 멈출 때까지 얘는 항상 1m/s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일자이어 올라가야 내려가요? 그쵸. 속력이 일정한 운동, 이렇게 일자인 형태가 나와야 합니다. 우린 이러한 그래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간에 따른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속력이 일정하다는 표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1초마다 이 물체가 던져지고 난 순간부터 어느 지점에 있을지를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처음에 물체가 여기에 있었거든. 여기로부터 이제 1초만큼 지났어. 예를 들어서 xm/s가 뭐 1m/s라고 치자. 그럼 얘는 초당 1m만큼씩 계속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초만큼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 와서 1m만큼 갖다 치고요. 또 1초만큼 지나면 역시 얼만큼 갈까? 그치, 또 1m만큼 갈 거거든요. 그럼 1m만큼 또 가서 요만큼 가서 요 위치에 있다 쳐요. 그리고 또 1초 지나면 또 1m만큼 가서 요 위치에 있을 거거든요. 이때 등속 직선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뭐냐면 1초씩 지나감에 따라 간격이 어떻다. 그쵸? 모두 다 1m씩 진행하니까 간격이 똑같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 가로 방향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끝나요. 자, 이제 그 다음 내가 물체를 앞으로 던졌는데 얘는 최종 종착지가 바닥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동안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의 운동 성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직 방향에서는 수평 방향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동 분석을 할 텐데 살짝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나는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어요. 근데 얘는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그때 내가 이 물체에게 바닥으로 떨어져야 돼 하면서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짓을 했을까? 그쵸. 그런 짓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분명 나는 이 물체를 앞으로 그냥 던지기만 했을 뿐 아랫방향으로 힘을 준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는 떨어졌다. 왜 그러게?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면 중력이라는 힘을 배웠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물체도 역시 내 손을 떠난 순간, 물론 내 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력은 언제나 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닥면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물체가 이제 이 수평 방향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줄 하나 그어놓고 수평 방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아랫방향으로 운동 방향 이렇게 화살표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도 표현할 텐데 중력의 방향은 항상 어디였어? 그쵸?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력 방향 역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수평 방향 이 오른쪽 부분 없다고 치면 이 아랫부분 이 연직 방향 요만큼 성분만 보면 마치 무슨 그림과 같아? 그쵸?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자유낙하 운동과 그림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걸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연직 방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따져야 할 거 힘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평 방향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연직 방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가로 열고 중력이라고 쓸게요. 근데 이 힘의 방향이 어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냐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과 같냐면 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 방향이랑 나눌게요. 우리 지금 연직 방향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연직 방향에서는 중력 방향과 힘의 방향,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에는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속력이 일정할 수 있을까? 아니죠. 물체의 힘이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변한다고 했냐면 당연히 속도가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속도가 변한다 또는 속력이 변한다라고 할 때 속력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는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증가하는 또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 속도 변화 또는 속도 증가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걸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세 번째 힘의 크기를 살펴봤더니 이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라는 힘으로써 얘들아 중력은 크기가 변한다 했어요? 안 변한다 했어요? 그쵸. 우리가 중력 구하는 공식 F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두 조각, 세 조각이 난다. 이러지 않는 한은 중력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나왔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힘이 일정하다면 결과적으로 뭐도 일정하다고 했냐면 속도의 변화량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같은 크기만큼 속도가 증가하거나 같은 크기만큼 속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이때 우리는 속도 변화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냐면 가속도라고 불렀고요. 결국에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결국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게 연직 방향에서의 운동입니다. 연직 방향에서는 수평 방향과는 다르게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속도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얘는 중력 때문에 속도가 변할 거야. 그러면 속도가 얼만큼씩 변할까? 네, 맞습니다. 중력 가속도 g만큼씩 변해야 돼요.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는 중력이 작용할 때의 속도 변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값이 얼마였냐면 9.8 m/s 제곱이었거든. 1초당 9.8 m/s씩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처음 속력은 뭐 예를 들어서 정지였다면 처음 1초만큼 지났을 때는 9.8일 거고 또 1초만큼 지났을 때는 19.6일 거고 또 1초만큼 지났을 때는 29.4일 거고 이런 식으로 9.8씩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아까 저 수평 방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는 우리가 물체의 저번 시간에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그래프를 그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래프를 안 그렸더라고요. 이 그래프랑 같으니까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로축에다가는 시간을 쓰시고 세로축에다는 속력을 쓸게요. 그리고 얘는 9.8씩 그러니까 0 정지부터 시작을 해서 9.8씩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할 거예요. 속력이 증가할 거예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일자야 올라가 내려가. 그쵸? 올라가야 합니다. 얘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9.8씩 일정하게 같은 양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하면 안 되는 직선 그래프 그려주셔야 한다는 거 직선 모양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수평 방향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수평이 아니라 일정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프 모양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 운직 방향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평 방향에서 했던 것처럼 1초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엔 1초만큼 지나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9.8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초당 9.8m씩 갈 거니까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었다고 치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초가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2초가 지나면 이제 19.6m/s가 되거든요. 그럼 물론 정확한 양은 아니지만 19.6m/s로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이동할까? 아니면 더 많이 이동할까? 아니면 더 적게 이동할까? 그쵸? 더 많이 이동해요. 왜냐면 속력이 더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간격이 좀 더 많이 벌어져요. 1초당 이동한 거리가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1초가 지나면 또 속력이 29.4만큼으로 증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초당 이동하는 거리가 더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때 요만큼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했기 때문에 간격이 똑같았던 반면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 간격 차이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이랑 모두 다 운동 분석은 끝내셨어요.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그럼 얘네는 결국 어떻게 포물선 운동을 하느냐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1초일 때 수평 방향의 위치와 1초일 때 수직 방향의 위치를 찾아서 그 두 개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게 1초일 때 그 물체의 위치예요. 한번 해볼게요. 1초일 때 수평일 땐 여기 있었고요. 수직일 땐 여기 있었거든. 이 두 개의 교점. 여기네. 이 지점이 바로 내가 지금 점 그리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1초일 때 이 물체가 떨어진 위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2초일 때도 수평 방향일 때 여기와 수직 방향일 때 여기를 이어서 점을 찍어 이 위치가 바로 2초일 때 이 물체의 위치고 3초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3초일 때 교점을 찾아서 점을 찍으시면 이 물체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으로 딱 보시면 아시죠? 이거 선으로 연결해요. 이렇게. 자, 선으로 잘 연결하시면 결국에는 이 선분의 형태가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 곡선의 그림, 포물선의 그림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결국에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서 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곡선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쵸, 그거 아니에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했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 속도 운동, 서로 다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 차이가 생겨서 포물선 운동, 곡선 운동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두 가지 배웠거든요.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서 조금 더 응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겠지만 수평과 수직으로 나눠서 우리가 표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시간에도 그렸던 표인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뭘 비교해 보려고 하냐면 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평 방향에선 힘이 있었다 없었다. 그쵸? 힘이 작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힘 그냥 F라고 쓰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0이었다. 힘이 없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수직 방향에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수직 방향에선 힘이 있었거든요. 무슨 힘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으로 인하여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됐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교할 사항은 속력이에요. 속력이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를 보는데요. 수평 방향에서는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수평 방향에서는 속력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속력 일정함이라고 쓸게요. 반면에 수직 방향에서는 속도 변화가 어땠다?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 늘 미안하지만 글씨가 거지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수직 방향에서는 일정하게 증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펴볼 거 가속도예요.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는 속도 변화라고도 불렀는데요. 수평 방향에서는 속력이 일정했기 때문에 속도 변화인 가속도가 얼마다. 그저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A라고 쓸 수 있는데 가속도는 0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수직 방향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일정하게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가속도 일정이라고 쓰시고 이때 가속도는 얼만큼씩 생기냐면 중력 가속도인 g만큼씩 생깁니다. 이때 중력 가속도 값은 얼마냐면 9.8 m/s 제곱으로 1초당 9.8씩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최종적으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 이름을 쓸게요. 수평 방향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 방향과 속력이 일정했다라고 해서 무슨 운동이라고 불렀냐면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불렀고요. 수직 방향에서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하면 우린 무조건 무슨 운동을 생각하기로 했어? 그쵸,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평과 수직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들아 하는 김에 그냥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자, 얘들아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력이야. 수평 방향의 그래프는 뭐예요? 그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일자 모양이었어요. 수직 방향에서는 그림이 어땠냐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력일 때 일정하게 증가한다 했으니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그렸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내용이 길었던 것 같아요. 중력에 대한 내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게 많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부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